네, 국정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이번에 2학기 중간고사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생님과 같이 한번 틀린 문제들 다 피드백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문제는 없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함정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피드백을 구석구석 해주면서 왜 틀렸구나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길다 보니까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선생님이 블로그에 올려놓은 개별적인 문제, 문항 보면서 같이 이제 피드백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가나다의 내용과 관련 있는 각각 의병운동에 대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게 다 의병 활동인데요. 가부터 순서대로 가볼게요. 자, 가는 고종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 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일본은 이를 빌미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켜버렸었다. 1907년에 고종이 강제 퇴위되고 그리고 한일 신협약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우리 조선의 군대까지 강제로 해산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시에 이제 대장 박승환 선생님께서는 자결을 하기도 했었죠. 군대 해산 포인트 갖고 가시고요. 그러면서 군대가 해산되면서 더 이상 군인으로서 활동하지 못하는 우리 조선 사람들은 의병으로 이제 함께 참여를 했었다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정미의병이라고 합니다. 정미의병에서 이제 선생님이 함정에 빠졌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정미의병 장체로 통틀어서 보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평민들이 훨씬 더 많았었어요. 그러면은 선생님, 이 정미의병에서 13도 창의군이 됐다는 거는 무슨 이야기예요? 라고 질문할 수가 있을 텐데 13도 창의군은 마찬가지로 정미의병 안에는 있었지만 같은 것은 절대 아니에요. 같은 게 아니다. 13도 창의군은 관동의 의병대장이었었던 이인영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었고요. 이 사람이 이제 총대장으로 있었어. 이인영은 양반 출신의 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13도 창의군이 무슨 작전을 했었어? 서울, 맞아요. 진공 작전을 했었잖아요. 이 서울 진공 작전, 동대문 막 30리까지 가게 됐었으나 이제 일본군에 의해서 진압당했었던 이 서울 진공작전 당시에 이인영 선생님의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양반이잖아. 어떻게 아버지의 이 상이 안 갈 수가 있겠어. 3년상은 치러야지. 그래서 이인영 선생님이 중간에 나와. 그러면서 이제 우왕좌왕 하던 김에 일본에 의해서 진압되었었다. 13도 창의군은 주로 양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 정말 실제로 신돌석으로 이제 평민의병장 하면은 신돌석 딱 생각나잖아요. 그치? 신돌석 선생님이 이제 자기 군인들을, 의병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인영 선생님한테 딱 갔는데 이인영 선생님이 어디 평민이, 어디 평민이 말이야. 지금 갑오개혁 이후라서 우리 신분해방 된 지가 언젠데. 근데 그러면서 평민 의병과는 이제 선을 그었었어. 그래서 13도 창의군과 정미의병을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돼, 얘들아.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 한번 볼게요. 여기 나는 을사년의 조약이 효력을 가지려면 황제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데 고종은 이를 끝까지 거부하였다. 황제의 비준 없이 체결된 조약은 국제법상으로 무효이다. 이거 을사늑약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우리나라의 주권을 피탈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으며 1905년에 맺어졌던 이 을사늑약 한번 생각을 해봐. 얘들아, 내용이 뭐였어? 일본에서부터 이제 통감이 우리나라를 통치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래서 1905년에 통감부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럼 이게 조선이라는 나라가 아닌 게 되는 거잖아. 그치? 왕의 버젓이 있는데 통감이 통치를 한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면서 나라의 주권을 빼앗는 짓이다. 우리나라의 자주권이 송두리째 빼앗기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일어났었던 것은 이제 을사의병이 되겠습니다. 자, 을사의병은요 주로 이제 구석구석에서 활동을 하긴 했는데 을사의병 전에도 의병이 있었겠죠. 요거는 연도별로 1905년, 요거는 1907년. 그리고 우리 한 가지 더 의병 활동이 있었어. 뭐였어?
맞아. 을미을병이야. 을미을병은 1895년이었었지. 약 10년이라는 시간 후에 을병들이 모이게 됐던 건데, 을미을병 때도 주로 활동을 했었던, 주로 강원도 지방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원주, 그리고 제천, 그리고 패러글라이딩 유명한 이 단양, 여기에서 이 중부 일대에서 주로 활동을 했었던 을병들이 그대로 모여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민종식, 안병창 선생님이 중축을 이뤘었던 홍주 의병과 또 대표적인 의병이 최익현 선생님 기억나? 왜냐면 최익현 선생님 이 직원으로 유명하시지. 대원군 시기 때부터. 그치? 상소를 되게 잘 올리시잖아. 이 최익현 선생님이 구성한 의병진이 있었어.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1910년대에 국내에서 조직된 이제 항일 비밀 결사 단체였었던 대한독립의군부를 이제 설립하는 바로 임병찬 선생님이 최익현 선생님의 제자라 그랬었지. 이때 최익현 선생님의 의병진에서 임병찬 선생님도 활동을 했었어. 그리고 당연히 을미을병 때 딱 활약을 했었던 우리 신돌석, 영남지방의 신돌석 의병진도 참여를 했습니다. 요런 내용을 이야기하면, 우와, 선생님 사람들이 참 많네요. 민종식도 있고, 안병창도 있고, 최익현도 있고, 임병찬도 있고, 신돌석도 있고, 너무 많네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맞아요. 우리 의병이라 그래가지고 다 같이 단합해가지고 모였던 게 아니라, 의병진들이 구석구석 있었단 말이야. 우리나라, 이 전국에. 그런데 이제 주로 활동을 했었던,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의병진들만 이제 기재를 했고, 요렇게 다양한 곳에서 의병 활동을 했었고, 이 의병들이 다시 정민년, 2년 뒤에 정미의병으로 모이게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지요? 자, 그래서 을사의병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다도 한번 볼게요. 다는 여기로 가자. 자, 다. 국모의 원수를 생각하며, 국모의 원수, 우리 국모가 무슨 일을 당했어? 1895년에? 그렇지, 을미사변이었어. 당시 이제 러일전쟁 러일전쟁이 아니죠. 미안합니다. 자, 청일전쟁 끝나고 나서 이제 일본이 이겼었잖아. 그래서 막 엄청 기세등등 해가지고, 저기 청나라 우리한테 뭐 내놓으라 그래. 요동반도 내놓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요동반도를 다시 청나라한테 반환할 것을 이야기하는 러시아, 독일, 프랑스, 러도프 3국 간섭을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우와, 러시아 엄청 강한 나라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친러 세력의 김홍집 내각을 수립을 하게 되자, 일본은 안 그래도 요동반도 반환한 것도 화가 나는데 저 여우년이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국모 명성황후를 시해하기로 했던 작전명이 여우 죽이기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친러 내각을 해산시키고 친일 내각을 수립한 다음에 그렇지, 개혁을 하게 되는 것이야. 을미개혁 내용은 이래요. 머리를 자르래. 단발령이 있는 거야. 서양식처럼 머리를 자르라고 하는데, 우리 조선은 어떤 나라야? 부모님이 주신 것은 그대로 한 톨도 우리가 가볍게 자를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것을 이제 신체발부 수지부모라고 해요. 부모님께서 주신 이 신체를 그대로 가지고 간다. 함부로 하지 않는다. 근데 머리를 자르라고? 차라리 내 목을 쳐라. 상투를 자를 바에는 내 목을 자르겠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반발하면서 들고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 화가 난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그래, 명성황후 우리도 마음에 들진 않았어. 뭐만 하면 청나라한테 SOS 요청하고 너무 싫었어. 근데 그렇다고 한들 우리들의 국모야. 일본 너네들이 이렇게까지 할 그건 없었어. 미우라를 시켜가지고 감히 명성황후를 그렇게 잔인하게 처참하게 살해를 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머리를 자르라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일어났던 게 을미을병인 것이야.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머리를 풀베듯이 단발령에 대한 내용들 나오죠. 이것은 을미사변과 을미개혁, 단발령에 대한 단발령,
대한 반발로 일어났었던 의병 활동이다. 을미을병이다. 이때 처음으로 우리 평민 출신의 의병장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경상북도의 신돌석이 되는 것이죠. 신돌석. 자, 19세라는 젊은 나이에 100명의 의병을 이끌고 이제 경북 영해에서 주로 활동을 했었던, 항일 운동을 했었던 인물입니다. 최초로 활동을 하셨던 게 을미년 때였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선지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자, 여기에 벌써 이 함정이 나왔죠? 1번 선지부터 볼게.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하였으나 일본군에게 패배하였다. 아니야. 요거는 13도 창의군이지 정밀병을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 13도 창의군은 양반 출신의 이 의병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때문에 요것은 X. 해산된 군인이 합류되어 전투력이 강화되었던 것은 정미의병이었었죠. 우리 군대가 강제로 해산됐었을 때는 고종께서 강제 퇴위되고 나서였으니까. 그치? 이 을사늑약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서 이상설, 이위준, 그리고 이위종 선생님을 헤이그 특사로 파견했을 때 일본이 화가 잔뜩 났었잖아. 그치? 그래서 일본이 이위종, 이준, 이상설 선생님도 안 계시는데 걸석 재판을 해가지고 이미 사형과 무기징역이 다 내려진 상태였었고, 그리고 나서 고종까지도 군이 안 풀리니 강제 퇴위를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서 군대도 해산시켜버리면서 우리가 을병을 일으키게 된 것이다. 해산된 군인들이 을병으로 모였던 거는 정민연이었다. 그래서 이것도 X, 이건 정미을병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다는 을미을병이네요. 을미을병, 평민 출신의 최초 을병장 신돌석이 활약했다. 그 19살의 나이로 이제 경상북도 영해에서 활동을 했었던 항일운동가 을병장 신돌석, 요게 정답입니다. 3번이 되겠죠. 자, 요거 이제 그리고 4번 질문이 많았어요. 자, 4번 개화사상에 기반을 두었다. 정미을병과 을사을병이 개화사상에 기반을 두었다. 일단 을병 활동 자체가 개화사상에 기반을 두지 않습니다. 이 개화사상이라는 건 우리나라 안에서는 거의 이제 1876년 이때 뭐였지? 맞아. 강화도 조약이야. 강화도 조약 이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사상이란 말이야.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를 하면 서구 문명을 능동적으로 수용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적극적으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서구 문명을 수용을 해가지고 근대 국가를 수립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개화 사상인 거예요. 서구 문물을 막 우리가 받아들여서 서양처럼 우리가 빨리 근대화를 해야지, 이게 개화 사상인 거야. 그렇구나. 개화 사상과는 다 세 가지가 다 거리가 있네요. 이것은 정답이 아닌 것이고요. 자, 나가 잘 안 보이죠? 나를 어떻게 해야지 볼 수 있나? 자, 여기 나는요, 고종의 해산 권유로, 이제 해산 권고로 강하게 권하다라는 거야. 권고로 대부분 활동을 중단하였었다. 고종께서 이야기를 했었던 거는 바로 요것입니다. 왜냐면 시기로 봅시다. 1895년에 을미사변 있고 고종께서 어디로 갔어? 그렇지. 그 다음에 1896년 병신년에 아간파천 러시아 공산안으로 가죠. 이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우리 의병들아, 너네 계속 그러면 일본한테 다친다. 너네들이 원하는 게 뭐야? 머리 안 자르는 거랑 명성황후 시해했던 거, 그래, 머리는 자르지 마. 부모님이 주신 건데 함부로 자를 수 없지. 단발령 취소. 근데 얘들아, 나도 진짜 가슴이 아파. 국모의 원수 미우라. 그래, 나도 너무 눈물이 나. 근데 죽은 사람은 돌아오질 않잖아. 어떡해. 그러니까 일본한테 다치기 전에 너네들이 알아서 해산해 라고 권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간파천 때 이후부터 우리 의병들이 자진 해산을 하게 됐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에 해당하진 않아요? 나에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을사을병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이죠. 자, 평민 출신의 최초의 의병장 신돌석의 활약. 요거는 바로 의병대라는 거, 이렇게 의병활동 정리를 해봤습니다. 안녕.